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엔 뭔가 속상하거나 힘들면 가장 먼저 자식 얼굴이 떠올랐고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길 바라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자식에게는 오히려 말 못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지나가듯 건네는 따뜻한 눈빛,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친절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자식이 아닌 남에게 위로받는 나이라는 말은 단지 가족과 멀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이 얽혀있는 시기죠. 이 나이쯤 되면 마음은 더 여려지고 체력은 조금씩 떨어지고 삶에 대한 질문은 많아지는데 정작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시기입니다. 예전엔 자식에게 기대어 버티던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받는 따뜻함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오디오북은 바로 그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겪게 되는 감정의 변화, 인간관계의 재정비,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 이 시간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건너기 위한 작은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각 주제마다 3가지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나 마음가짐을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떤 주제는 조금 울컥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는 잔잔한 미소를 남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오디오북을 듣는 동안만큼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째, 자식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더 많아졌을 때, 이 나이쯤 되면 말이에요. 속 얘기를 털어놓기가 참 어려워져요. 특히 자식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괜히 걱정시킬까봐, 혹은 괜히 잔소리 들을까봐 입을 다물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빠듯해졌는데 자식에게 말하면 또 도와주겠다고 할까봐, 혹은 왜 미리 준비 안 하셨어요? 하고 타박 들을까봐 그냥 조용히 넘겨버립니다. 또 다른 예는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예요. 무릎이 아파도 소화가 안 돼도 괜히 말해봤자 병원 가라고 할 텐데 싶어서 참게 되죠. 또 어떤 날은 그냥 마음이 허하고 눈물이 나는데 자식에게 그런 말 해봤자 왜 갑자기 그러세요? 하고 당황하는 반응만 돌아올까봐 속으로 꾹 삼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선택은요, 자식을 위로의 대상으로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도 아직 삶에 치여 사느라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대보단 공유하는 관계, 걱정보단 공감하는 관계로 거리를 조정해보는 게 좋습니다. 둘째, 마음을 털어놓기엔 자식보다 오히려 이웃이 편할 때 참 신기하죠. 자식보다 오래 알고 지낸 것도 아니고 별다른 인연도 없는데 이웃이나 동네 사람과 나눈 짧은 대화에서 더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네 공원에서 매일 만나는 강아지 산책 친구가 있어요. 얼굴은 잘 모르지만 눈만 마주쳐도 오늘은 기운 없어 보이시네요 하고 말 걸어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분이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하셨어요 하며 챙겨줄 때 그 말에 괜히 울컥하기도 하죠. 그리고 시장에서 단골 아주머니가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하고 건넨 말 한마디에서 외로움이 녹아내릴 때도 있어요. 이런 작은 인연들이 때론 자식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유는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없으니 상처도 덜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니까요. 우리도 그런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건 꼭 오래된 관계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셋째, 자식의 바쁨이 서운함으로 바뀔 때 자식이 바쁘다는 건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쁨이 자꾸만 무관심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생일이나 기념일에 전화 한 통 없는 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또는 아픈 날 연락이 닿지 않아 하루 종일 기다리다 잠든 밤, 그래 애도 바쁘니까 라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멍해져 있어요. 그리고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다가도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자식을 보면 나는 그냥 의무로 존재하는 걸까 하는 씁쓸함이 몰려오죠. 이럴 땐 서운함을 무조건 참는 것보다 내 감정을 건강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서운하다는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글 모임이나 동호회, 작은 모임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 생각보다 위로가 됩니다. 넷째, 위로가 필요한데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떤 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허전하고 쓸쓸한 날이 있어요. 괜히 마음이 복잡하고 그냥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다 보니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가 가버릴 때 문득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또 친구나 지인에게 연락하려다 괜히 민폐일까 하는 마음에 결국 혼자 참고 마는 경우도 많죠. 혹은 누군가 떠올라 전화를 걸었다가도 상대방이 바쁘다며 급히 끊을 때 왠지 모를 공허함이 더 커지기도 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말할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된 공간이에요. 꼭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글을 써도 되고 산책을 해도 되고 작은 독서 모임이나 강연에 나가도 돼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연결이 다시 사람으로 이어지고 위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섯째,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하나의 소중함. 세월이 흐를수록 친구라는 존재의 의미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자식은 내 말을 듣기보단 조언하려 하고, 배우자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감정을 나누기보다 일상의 파트너로 남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런 시기에 마음 깊이 이해해주는 친구 하나가 있다는 건 말로 다 표현 못할 큰 위안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나 요즘 좀 우울해라고 조심스레 꺼냈을 때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래 하고 말없이 손 잡아주는 그 따뜻한 느낌. 그건 어떤 위로나 충고보다도 더 깊게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또는 갑자기 울적해서 전화했는데 밥은 먹었어? 얼른 나와. 국수 한 그릇 하자라며 무조건 불러내는 친구.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어주는 그 친구의 존재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과거 이야기로 밤새 수다 떨다 보면 내가 살아온 시간이 괜찮았구나 싶어져요. 젊은 날의 나를 기억해주는 그 친구가 있다는 건 지금의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럴 땐 그런 친구와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해요. 연락이 뜸해졌더라도 용기 내서 먼저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것, 작은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삶 후반부에는 그런 친구 하나가 큰 힘이 되니까요. 여섯째, 몸이 아플 때 드러나는 진짜 마음. 예전엔 감기만 걸려도 가족들이 이것저것 챙겨주고 걱정해줬죠. 그런데 지금은 아파도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말해봤자 병원 가보세요 한마디로 끝나고 그 이후는 내 몫이 되어버리니까요. 예를 들면 허리가 아파서 며칠 누워 있었는데 자식에게 말했더니 병원 예약해드릴까요? 하고 말만 전하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 마음은 챙겨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혼자 아픔을 견뎌야 했던 거죠. 또 독감에 걸려 끙끙 앓고 있는데 친구가 끓여준 미음 한 그릇이 그렇게 고맙게 느껴졌던 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건넨 정성이 혈육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와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문득 밀려오는 허탈감. 나 이젠 진짜 혼자구나 싶은 그 순간이 마음을 쓸쓸하게 만듭니다. 이럴 땐 너무 서럽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나를 잘 돌보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작은 아픔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병원도 제때 가고 아픈 날엔 스스로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는 여유도 가져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힘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소중해지니까요. 일곱째, 의미 없는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꿀 때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깊게 박힙니다. 누군가 툭 던진 말이 하루를 망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날의 따뜻한 기억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마음에는 때로 무겁게 남죠. 예를 들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고생 많으시죠. 얼굴이 지쳐 보여요. 하고 건넨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도는 순간 아무 의미 없는 인사였겠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너무 큰 위로로 다가오는 거죠. 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보는 이웃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기분이 좋아지죠. 라고 했던 그 짧은 인사. 그날 기분이 꿀꿀했는데 그 말 덕분에 어깨가 조금 펴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 아저씨가 조용히 들려주던 라디오 속 사연. 내 이야기 같아 가슴이 울컥했던 그 순간.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은 꼭 아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럴 땐 우리도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낯선 이에게도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고 따뜻한 말을 나누는 것. 그게 내 하루도 누군가의 하루도 바꿀 수 있어요. 여덟째, 외로움이 일상이 될 때 찾아오는 공허함.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외로움이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순간이 있어요. 예전에는 바쁘게 살다 보면 외로울 틈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 누구와도 말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적막이 마음을 쓸쓸하게 감쌉니다. 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웃긴 장면에서 함께 웃을 사람이 없다는 걸 느낄 때 혼자 웃고 나면 그 웃음이 허공에 날아가는 것 같아 더 외로워지기도 해요. 그리고 생일날 핸드폰 알람 외엔 아무런 알림도 없을 때 내가 오늘 생일이었나 하는 생각에 괜히 허탈해지죠. 이럴 땐 외로움과 싸우기보단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게 필요해요.
나도 외롭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 작은 일이라도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다 보면 그 허전함이 조금은 채워질 수 있어요. 아홉째, 정을 쏟을 대상이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을 쏟고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게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혹은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일상이든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그 작은 생명 하나가 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했는지 그제야 느끼게 되죠. 또는 매일 가던 단골 카페가 문을 닫았을 때 그 공간이 내 일상의 쉼터였다는 걸 사라지고 나서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던 친구가 멀리 이사 간 후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이 오래 남을 때 그 사람과의 일상이 내 삶에 얼마나 깊게 스며 있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죠. 이럴 땐 상실감을 애써 지우려고 하기보단 그 대상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을 잘 간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금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이나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마음은 비워야 또 채울 수 있으니까요. 열째,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는 결국 나 자신. 많은 걸 기대했던 사람들에게서 점점 기대를 거두게 되면 결국 남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그게 쓸쓸하게 느껴지지만 곧 그것이 가장 단단한 울타리라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해결해낸 경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조금 생기죠. 또는 여행을 혼자 다녀오고 나서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네 하는 뿌듯함이 느껴질 때 혼자라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밤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고했어. 오늘도라고 말해주는 그 짧은 시간, 누가 해주지 않아도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땐 외부의 기대나 인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격려해주는 습관이 필요해요. 나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은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서 더 큰 위로를 받는다는 이 감정. 어쩌면 조금은 서글프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기대의 방향이 바뀌고 위로의 방식이 달라지고 관계의 무게가 조정되는 시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인생의 이 계절이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나 위로받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위로가 어디서 오는가 보다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따뜻함이 아닐까 싶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든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이에게 받든 중요한 건 그 순간 내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에게 그런 따뜻한 한순간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외로움을 인정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삶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잘 버텨낸 당신에게 고맙고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